자, 3번 701쪽. 자, 용어가 뭐다? 부당. 특수 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 왜 다시 계산해요?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니까.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 의. 나와 있죠? 자, 포인트가 뭐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월 과세랑 비슷한 게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요. 가불병이 또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뭐다? 증여 후 양도하는 거죠?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친인척.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2월 과세로 갑니다.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간다고요. 자, 일단은 702쪽 넘겨봐요. 702쪽 2번을 먼저 해야 돼요. 증여 후 우회 양도. 702쪽. 그래서 이거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무슨 양도라 그런다? 네 글자로 우회 양도. 그래서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그럼 누가 될까 이게? 동생. 동생에게 증여를 했다고요. 그럼 갑은 형이 되겠죠? 동생에게 증여한 거야. 왜 동생에게 증여해? 배우자는 여기 봐요. 배우자는 얼마에 팔았어? 15억 받아서 배우자 통장에 돈 들어왔지? 그럼 배우자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배우자 못 믿겠다. 15억 갖고 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는 거요. 원리는 똑같다고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럼 동생의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는 뭐가 된다? 모든 양도자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양도자산 다 들어간다. 왼쪽은 네 가지만 적용하는 거야. 이 법을. 인쪽은 다 된다고요. 그래서 동생은 무슨 세금을 내? 증여세. 숫자는 똑같다 가정하죠. 그리고 양도세도 계산해 보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합치면 수중자, 동생을 수중자라 그래요. 그리고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똑같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쳐보니까 3억이 나왔어. 합쳐보니까 3억 나왔다고. 그럼 원칙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면은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는지 법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한다?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형의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거야. 직접 팔았다 가정하고. 그럼 직접 팔았을 때는 5억이 나왔어. 이렇게. 직접 팔면 5억이 나왔고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3억밖에 안 나왔죠? 띄어먹었어? 안 띄어먹었어요? 얼마 띄어먹었어? 2억. 아주 오늘따라 계산도 잘하네요. 2억 띄어먹었잖아. 수중자의 증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면 2억 띄어먹었잖아. 2억 띄어먹으면 이 거래를 뭐다? 부인하고 5억을 걷겠다. 이거야.
그럼 5억을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죠.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직접 병에게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 5억.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이에요. 그래서 증여자가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반대로 수중자의 조세가 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 안 해요. 이게 적고 이게 클 때만 알아들었나요? 그럼 5억을 걷어. 그럼 똑같잖아. 2월 과세라. 그래서 취득가액도 3억을 적어줘요. 그리고 장기와 기본 세율도 증여자 취득일로 계산한다. 2월 과세랑 똑같다고요. 세 가지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가지가 달라요. 자, 증여세 납부했죠? 양도세 납부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할까요? 환급해줘. 그래도 동생은 짜고 할 수 있으니까 증여를 인정 안 해. 환급해주고 끝나요. 그러나 왼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돌려주고 끝나.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주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입니다. 2월 과세는 수중자예요. 이쪽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를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진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2월 과세는 없다. 이쪽은 있다.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돈은 누가 챙겼어요?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 15억. 동생이 챙겼죠? 근데 값 보고 형이 납세무자잖아. 그럼 형은 무재산일 수도 있죠? 그래도 돈이 동생이 챙겼으니까 그래도 둘 사이는 양도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보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똑같고 세 가지는 다르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형과 동생. 5년은 똑같죠? 그리고 니은 납세무자는 당초 뭐다? 증여자. 증여자가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즉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중자는 무슨 납세무를 진다? 연대 납세무를 진다. 별 표시 딱 해요. 증여세 처리 안 돌려줘요. 돌려줘. 당초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환급해주고 끝나.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험은 돌려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즉 환급하고 부과를 취소해버린다고요. 증여를 인정 안 함으로. 그럼 이것을 뭐라 그래요? 환급한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러나 이쪽은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 법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인정될 때는 언제다? 증여자의 조세보다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적은 경우만.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와 부당이익 계산 부인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뭐 위주로 공부한다? 2월 과세. 자, 2월 과세 보자고요. 자, 702쪽. 징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적용 대상은 4가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토건, 특, 취득권리.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3글자로 수중받은. 뭐야 이거? 수중자. 그럼 오른쪽은 징여자. 오른쪽은 징여자예요. 징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징여세 처리. 왼쪽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산입해서 공제하죠. 그러나 오른쪽은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환급해준다는 뜻이에요. 결국 필요경비로 공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자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 오른쪽은 있다. 이렇게 3가지가 다르다고요. 자, 그리고 이 법은 조세의 부담이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중자가 부담한 징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징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이게 적은 경우. 적은 경우만 적용하나 큰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적은 경우만, 이게 크고 이게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3가지는 똑같다고요.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가지는 다 똑같아요. 다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3가지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부당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이거는 앞에. 자, 702쪽. 1번입니다. 702쪽.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701쪽 제일 아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어쩌고 저쩌고 쭉 특수에서 조세의 부당을 부당이 감소식으로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겠다. 시가로. 그래서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2번째는 징여가 아니라 양도 양수입니다. 어떻게 양도했어요? 어떻게 양도했다. 기업 별 딱 붙여. 저가 양도. 어떻게 취득했어? 고가 양수. 글씨 잘 읽어야 돼요. 701쪽. 저가 양도. 고가 양도하면 벌써 틀려요. 고가 양수. 저가 양수하면 틀려요.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양도 양수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양도 차익 이렇게. 자,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양도했어?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어떻게 양도했다? 저가. 시가보다 미달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취득했어? 어떻게 취득했어? 고가, 저가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줄어들고 이게 높으면 이게 줄어들지? 포인트는 양도, 취득을 뭐라 그래요? 양수,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야? 이해, 어떻게 양도해? 저가. 시가보다 낮게. 어떻게 취득해? 고가. 말기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고가 양도하면 틀려요. 저가 취득하면 틀려요. 이렇게 해야 양도세가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뭐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인정될 때가 언제냐? 그 화살표 어떻게 다 나와 있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얼마 차이나? 3억 이상. 그리고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그 얘기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죠? 을. 자, 시가 10억짜리예요. 이거를 거래가액 9억 받고 팔았어. 그럼 갑 입장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10억짜리를 9억 받고 팔았잖아. 갑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가양도. 왜 저가양도야? 양도세 띄어먹으려고 10억짜리를 9억 팔았잖아. 그러면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할 때는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겠죠? 그럼 얼마 차이나? 1억. 그럼 3억 이상엔 차이 안 나죠? 그럼 두 번째 뭐를 계산해야 돼? 시가의 몇 프로? 5%. 5%. 그럼 시가가 10억이지? 그럼 시가의 5%면 얼마야?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돼. 그럼 얼마 차이나? 1억. 그럼 5천만 원은 1억 이상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3억은 차이 안 나는데 5%는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겠다는 뜻이야? 10억으로 적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겠다? 10억으로 적겠다. 즉 시가로 적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5% 이상 숫자 배열 5%야. 일명 오빠 3억.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5% 3억 이상. 이거잖아요. 아, 숫자만 알면 되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690페이지 봐요. 690페이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690페이지 첫 번째 줄 오른쪽 690쪽 부당자가 들어갔잖아.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거는 취득가액이잖아.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다고요.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다고 인정될 때는 시가가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뭐가 취득가액이라고요? 시가가. 초과액이나 미달액은 제외한다고요. 그 뜻이에요. 이거 무슨 취득한 거야? 고가취득. 그럼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시가가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초과액은 제외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요. 아, 이거는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뭐다? 시가가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냥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더라도 시가가 취득가액이지? 그러니까 초과액은 제외한다고요. 부당자가 들어가면. 찾았어요? 못 찾으면 다시 원위치 하세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702쪽 나왔잖아요. 저가양도, 고가양수. 702쪽 꼭대기 저가양도, 고가양수. 자, 밑줄 그어. 특수관계이네요.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했다. 시가를 미달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가 취득, 고가 양수. 그 다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죠? 이거를 네 글자로 저가 양도. 이렇게 한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수신 걸로 인정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그래서 시가 초과액이나 미달액은 제외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해요. 그럼 여기서 시가는 뭐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것을 양도소득세에서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니은 이런 거를 양도세에서는 시가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지금? 2월 과세가 끝났고 부당이익외산 부인 완이 끝났고 특수관계인과 사고파는 부당이익외산 투가 끝났어요. 이쪽은 뭐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 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파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10. 이제 읽어보면 돼, 지금부터는. 자, 신고납부.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네요. 자, 예정신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예정신고는 손해가 나거나 양도 차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돼요. 그래야 불이익을 안 된다거나. 그리고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물납은 없어요.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등은 뭐다? 제외. 외국 거는 저희가 의미가 없어. 자,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수시 부과 세금을 수시로 냈다는 거지. 있을 때는 이를 당연히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아, 수시로 낸 세금이 있다면 전체 세금이 나오면 공제해야죠.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신고기한. 그래서 1호 자산은 항상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이 양도일이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며칠? 21일. 오늘이 양도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이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럼 1호 자산은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 말일부터니까 더하기 2. 그러니까 8월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2. 말일. 자, 근데 어떤 땅 팔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했어. 그래서 잔금은 6월 21일 날 끝났죠? 근데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허가일은 7월 20일이야. 이건 무슨 뜻이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다고요. 전에. 허가를 받고 파는 건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돼? 말일부터 2개월, 7월이지?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더하기 2, 9월 30일까지. 전자가 들어가면 말일부터 2개월은 허가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해제가 되면 해제일에 속하는 항상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 자, 넘어가자고요. 주식. 자, 주식은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예요. 1호자산으로 들어가면 오답이라고요. 주식에만 쓰는 거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별 하나 딱 붙고 부담부 징여. 세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징여죠? 그래서 징여가 섞여 있으므로 1개월을 더 줘. 이해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항상 3개월은 뭐부터? 말일부터. 자, 그리고 신고했다. 자, 무신고 미납부 하더라도 자, 예정신고 강행규정이죠? 신고를 안 했다. 바로 뭐를 붙여버려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가산세를 붙여버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과 니은, 납부, 지연가산세로 구분해요. 국세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지연가산세라 그래. 일별 0.0이에요. A, B, C 안 까먹는 거.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율이 똑같아요. 부정자가 들어가면 40. 단순 무신고는 20.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과소는 1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에요.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이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러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일별, 하루하루 따져요. 0.0이요. 이게 예정신고다. 확정. 자, 확정신고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박스. 그 똑같아요. 1번은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2번도 똑같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줄.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는 거예요. 수시부가 세금을 냈다면 전체 세금이 내면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해야죠. 공제하여. 자, 그 다음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한다? 5월 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세액공제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는 돈을 미리 내는 거죠. 미리 내려다도 확정이든 예정이든 세액공제는 안 해줘요. 10% 안 깎아준다고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자,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래서 예정과 확정을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확정은 5월달 한 번에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자 2번의 별 하나 딱 붙여요. 포인트가 뭐다?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했어요. 2번 이상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다고요. 그럼 누진세율 대상이니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럼 예정신고를 어떻게 했어? 합산하지 아니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잖아. 그럴 때는 뭐를 다시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세 띄어먹었으니까. 포인트가 뭐라고요?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면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 돼요. 앞에 거랑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안 했네. 그럼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자, 원칙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럴 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한다. 그 다음 오른쪽 4번. 자, 확정신고 납부를 분리행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러다 가산세율은 예정신고와 동일하잖아요. 동일해요. 칠판 봐요. 그럼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다. 안 하면 바로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그리고 확정신고도 원칙이 안 하면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입니다. 그 2번 별 딱 붙이고 예정에 가산세와 관련하여 부과됐잖아요.
그럼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아요. 한 번만 붙이는 거라고요. 이중부과 금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무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 세금이 붙어? 20%. 과소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부터? 10%. 사기부정이 아니라 가정하고, 무신고하면 강행규정 20%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10%부터요. 그럼 이렇게 붙지? 양도세만 쓰는 거야. 이거를 무슨 신고하라? 확정신고. 확정신고하면 이 녀석의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50%를 감면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3번은 양도소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50%를 뭐 해준다? 감면해준다? 그럼 20%면 10%만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과소신고는 10%면 5%만 적용하겠다는 거야. 절반만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3번은 양도소득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자, 그 다음 양과로 5번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이거 신축 또는 중축했다. 단 여기서 중축은 8호 이하다, 초과다. 8호 이하여 초과예요. 바닥면적 합계가. 8호 초과 이하면 땡입니다. 큰 것만 세금이 많이 나온 거. 8호 초과예요. 그럼 신축, 중축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먹을 때? 5년 이내에 양도했죠? 5년 이내에 양도했어. 그럼 실거래가 이거로 계산하니까 양도가액이 20억이야. 건물을 지어서 팔았다고요. 또는 증축해서. 그럼 양도가액은 20억이네. 20억에 팔았으면 20억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신중축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건축비가 있겠죠?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5억이야. 5억. 그럼 건축비가 5억이 투입되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 5억이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5억에 취득해서 20억에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러니까 5억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뭘로 신고해서 꼼수를 부려 감정가액으로 또는 뭘로 신고해 환산 취득가액으로. 게다가 건축비보다 대체적으로 이해들이 많이 나와. 이해가 예를 들어서 12억이 나왔어. 12억이 나왔다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억.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지? 양도세가 줄어들잖아. 줄어드니까 법은 어떻게 하겠다? 5%,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숫자가 5년 5%예요.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5%는 뭐에 더한다? 감정가액의 5%. 환산취득가액의 5%를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자. 산출세액의 5% 하면 안 된다고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다? 100분의 5. 그 얘기라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출세액의 5%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2번. 위의 일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왜?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없으면 적용을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예요. 뭐에 속지 말자고요? 산출세액이 5%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없으면 징수를 못하잖아, 5%를.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5%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21번.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꼭대기 양괄호 2번. 신고를 안 했어. 양괄호 2번. 양도자가 신고를 안 했죠?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잖아. 뭐 보고? 등기부에 실지 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추정하여,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됐더라도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추정하여 계산한다. 자, 나머지는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21조. 양도세, 부가세. 자,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납부세액의 10%는 뭐를 내는 거야? 뭐를 내? 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과세하는 10% 독립세예요. 납부세액의 10%는. 그럼 양도세, 부가세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 뭐에?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20%라고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다. 납부세액의 몇 프로부터? 이거 지방소득세 10%는 부가세가 아니라 별도로 납부하는 독립세에 이거 알아들었나요? 납부세액에 없다. 감면세액에만 농특세 20%만 붙어요. 자, 그리고 22번 필수. 이건 무조건 출제.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똑바르게. 필수. 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필수네. 숫자 250초가 250초가 양도세는 1000초가.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여기까지는 기초예요. 기초잖아. 그럼 분납 가능 금액. 이거를 잘해야 돼요. 500만 원까지는 250초가.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종부세랑 똑같아요. 차감이나 초과나 똑같다. 그럼 양도세 포인트를 맞춰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천 초과일 때는 50% 이하.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양도세는 이거 뭐만 알면 돼. 기준점만 알면 할 게 없어요. 양도세는 요건이 얼마야? 1000초과. 그럼 1000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답이다. 즉 1000초과 하는 금액. 2000초과는 절반이다. 할 게 없죠? 종부세나 재산세는 기준점이 250초과잖아. 그럼 250초과에서 500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초과하는 금액, 차감하는 금액.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되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출제가 돼? 밑에. 법조문. 500만 원, 250 초과 차감한 금액. 양도세는 1천을 초과하는 금액. 제일 밑에는 다 50% 이하. 자, 양도세 물납. 자,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 우리가 물납되는 거는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국외. 국외 거로 들어가네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자,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이 들어가죠.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화살표. 거주자가 국외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그다음 박스 나왔잖아요.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만 과세해요. 5년 미만은 과세를 안 한다. 그 다음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국내 것은 과세하죠. 그러나 국외 거는
과세 제거. 이거 누가 판 거야? 비거주자가. 그래서 거주자는 뭐다? 둘 다 과세한다고요. 5년 이상이면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과세 제외예요. 거주자는 국내 걸 팔 때는 무조건 과세하고 국외 걸 팔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그래서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나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만, 5년이 안 되는 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해요. 국외 거는 과세 제외.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주자는 무제한, 둘 다 과세합니다. 단 국외 거는 몇 년 이상만 과세한다? 5년 이상. 그 다음 빗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거. 국외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몰라. 이거 자, 그 다음 과세대상 똑같아. 딱 하나만 달라. 2번만. 임차권은 니은 별 딱 붙여. 이름은 다 똑같아. 국외에 있는 거지. 이 국외권은 등기 불문합니다. 부동산 임차권이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 것은 반드시 채권이므로 뭐가 돼야 돼?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니은도 등기 불문이에요. 나머지는 똑같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다? 임차권. 국외 거는 뭐 불문? 등기 불문. 임차권이면 대상이 돼요. 그러나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 두 번째 꼭대기. 자, 원칙은 똑같아. 국내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확인이 안 되면 추계 방법 쓰잖아. 추계 방법이 뭐다? 매각만기 이런 거. 그러나 지금 국외 거는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외는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어쩌고 저쩌고 시가로 구한다.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다. 중요한 거는 국외 거는 추계 방법 안 써요. 원칙은 똑같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예외는 다르다. 그 다음 양도차익의 외환산.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죠. 어느 시점에서 환율을 적용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짝을 잘 쳐야죠. 양도가액 짝은 뭐다? 수령일 현재.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뭉퉁거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난다. 필요경비는 지출날 현재.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양도가액은 줄여서 뭐라고 해? 수령일 현재 환율.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환율 적용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세율. 자, 세율은 국내 것은 미등기는 70이에요. 그러나 미등기는 국외에 안 써. 언제나 기본 세율만 쓴다.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6에서 45만 단일화 알아들었나요? 국내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국외 거는 딱 하나 기본 세율만 쓴다. 70%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6에서 45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6번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납부하고 우리나라에도 납부하면 이중과세죠.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많으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어요. 이중부가 금지를 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것은 7번입니다. 꼭대기.
자, 1번은 국내 거와 똑같아요.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안 된다. 중요한 거는 2번, 3번.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다른 나라 거는 절대로 왜 장특공제 안 해줘요? 물가 상승분이니까 국외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 그리고 몇 프로도 적용 안 해. 70%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만 적용한다. 6에서 45로 단일화. 그리고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야. 다른 나라 거를 팔 때는 5년 이상 거주자만 세금 내는 거요. 70% 적용 안 해요. 6에서 45. 장특공제 적용 안 한다. 8번은 알 필요 없고요. 밑에 박스 딱 별 붙이고. 국내 국외 비교 나왔잖아. 자, 거주자. 국내 거는 무조건 납세무자죠. 중요한 거는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뭐가 붙어야 돼? 5년 이상이 꼭 붙어야 돼요. 그 다음 과세대상은 차이점이 임차권은 국내 것은 등기돼야 돼. 그러나 국외는 등기불문. 실질로 따져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질거래가액 맞는 거고요. 자, 세율은 국내 것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나 국외 거는 단일화 6에서 45. 미등기 안 쓴다고요. 자, 국외 거는 몇 프로 써? 6에서 45. 이거 꼭 알아. 기본 세율만 써요. 이걸 꼭 알아야 돼. 양도세는 6에서 45. 기본 세율. 필수예요. 6에서 45. 70% 안 쓴다고요. 그리고 장특공제. 국내 것은 적용하지만 국외 거는 배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모두 적용하니까 둘 다 적용해요. 물납, 분할 납부. 없다, 있다. 똑같고. 자, 진도 끝.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죠. 자, 오늘 배운 거지. 한 장짜리로 10분 동안 마무리 짓고 끝나는 거예요. 한 장짜리로. 수정할 것도 좀 있다고요. 한 장짜리. 자, 딱 비세요. 한 장짜리 갖고 오신 분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무조건 점수가 나온다. 자, 찾았어요? 한 장짜리. 자, 뒷면부터 보자고요. 2페이지 꼭대기. 양도세부터. 양도세부터 그냥 만화책 읽듯 흘러가는 거예요. 예정. 자, 1호 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2번 허가받기 전.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로 시작하고 부담부 증여는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예정신고 및 납부 시 세액공제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무신고하면 바로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누진세율 2번 이상 할 때는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합산하여. 그리고 밑줄은 당연한 거고, 그럼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이죠?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정에 붙었다면 이중부과 금지. 그리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 뭐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죠?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 둘 중에 하나 된다고요. 그리고 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몇 프로?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
그리고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일별 0.025부터요. 그리고 3%를 합쳐서 국세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그 다음 넘어가요. 1페이지. 자관 한 장짜리 잘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를 봐야 돼? 특강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꼭대기 국세. 자,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 그러나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 주소지를 못 쓴다. 소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배웠잖아. 납세 의무자. 두 번째 칸. 거주자는 국내 국에 다 과세하죠. 그러나 거주자가 국외 걸 붙었을 때는 반드시 몇 년 이상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에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거는 X.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 이제는 안 해 요즘은. 그리고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세율은 무조건 뭐다? 6에서 45. 70% 안 써요. 안 쓴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배웠잖아. 2월과세. 나왔어요. 2월과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수중자야 바로 밑에. 그리고 2월과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2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회 양도죠? 형과 동생이 하는 거.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밑에 증여자야. 위에 거랑 달라.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2월과세와 다르다고요. 두 가지가. 그러나 취득가액이나 취득일은 똑같죠?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취득가액이나 취득일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요. 똑같아요. 이거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세율을 따지고 장특공제를 따진다고요. 그 다음 필요경비. 2월과세는 1번이 2월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우회양도는 환급한다. 이 얘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요경비 처리하는 거 증여세. 2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 여기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회양도는 돌려주고 끝나. 그럼 환급한다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근데 이 한 장짜리에서 거의 출제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나왔잖아요. 세 번째 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부당하게 거래가 감소됐다고 인정할 때는 시가로 계산해요. 인정할 때만. 그럼 시가로 인정할 때는 그게 숫자 나왔죠?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일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숫자 2개. 3억 이상 5% 이상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포인트만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계 결정할 때 순서를 알아야지.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한기. 그러나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계산하죠? 뭐 보고? 등기부 가액을 추정해서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공식 나왔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면 기본공제를 빼고 과표가 나오네요. 그럼 기본공제는 화살표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다음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보유기간 안 따져요. 자, 그리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나왔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부당행위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이자 상당액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중요한 거는 4번이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이야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고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 제외.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잖아. 제외.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아요. 이거는 뭐를 물어봐? 산입된 것 제외. 공제 못 받아요.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산입된 것 끊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산입된 금액 제외. 공제 못 받아요.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다고요? 이게 무조건 출제되는 거다. 상속세 공제 못 받아. 그러나 증여세도 공제 못 받는데 어떤 애는 공제받아?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 이거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아요. 됐죠? 그리고 6번. 양도차손이 있으면 다른 소득금액과는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을 안 해요. 같은 소득끼리만 합산한다고요. 1호끼리, 2호끼리 따로따로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해요. 통산 안 한다고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계속해 주죠.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그리고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국외는 X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안 해줘요. 2주택 이상 안 해준다. 그리고 등기돼야 돼.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러나 등기가 불가능한 건 해줘요.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동그라미. 그냥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가 안 된 거. 그걸 3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러나 상속은 언제부터 따진다. 개시일.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만 해줘? 토지 건물 조. 토건조만 해줘.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토지니까 해주는 거예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안 해준다고요. 토건조.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해줘요. 토지니까. 자, 그리고 양도차액. 일반적인 거는 1년에 2%지 최저 6%에서 최대 30%. 이거 1년에 몇 프로씩 공제가 들어가? 2% 토지 상가. 2, 3은 6, 15년 이상. 최대 30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필수가 2년 거주야. 그럼 이거 좀 수정해요. 자, 3년 보유가 필수고 2년 거주해야 1년에 4%씩 해주죠? 그럼 4, 3, 12. 2년 거주했으면 8. 그럼 최저는 24가 아니라 20%라고요. 그럼 한도 10년 이상 보유 거주하면 80은 맞죠? 24를 뭘로 고쳐야 돼? 20으로. 그리고 비거주자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에 2%씩 해줘요. 1년에 2%니까 10%, 30% 이런 식으로. 10%가 아니라 몇 프로? 6에서 30.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0에서 최대 80% 올라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2%니까 1년에 몇 프로? 6%, 최대 30%. 이게 다 개정됐기 때문에 6%로 수정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10%를 뭘로 고쳐야 돼? 6%. 그 30은 맞아요. 지금 두 군데 고쳤나요? 20에서 80. 비거주자는 2%씩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6%.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세율 보라고요. 옆에. 세율. 자, 미등기는 몇 프로?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죠.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달라요. 70, 60으로 간다고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그리고 2년 이상은 똑같이 간다고요. 6에서 45.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번, 2번, 그러나 3번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나 토지 상가는 공통이 뭐다?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로 간다고요.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6, 70, 60. 기본세율이 없어요. 기본세율이요. 그리고 3주택이나 2주택은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약자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20을 더하고 3주택은 30을 더하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5죠. 단 지정지역에 있으면 10을 또 더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보유기간을 따질 때 세율에서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피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2월과세 나왔죠? 제일 잘하는 거. 언제부터 따져?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따질 때 2월과세. 자,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종강이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일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절대 학원 나와서 왜 세법을 안 하지? 끝났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준비물이 있어. 문제집. 문제집 꼭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요약집 꼭 갖고 오라고요. 그리고 몇 장짜리 갖고 한 장짜리 꼭 갖고 오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가 들어가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수업 돼요. 그리고 문제집 문제가 뒤지게 많잖아요. 그죠? 뒤지게 많아요. 이거 다 풀 수는 없어요. 중요 문제 약 300문제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300문제를 2달 동안 풀고 나중에 이 문제를 100문제로 압축을 시킨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요. 자, 7월 달부터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